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28화 독 고벽 만독불침을 이루다 1. 갈대밭에는 짙은 안개와 같은 가랑비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기로 인하여 매우 음침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가랑비는 그치게 되었으나 짙은 사기는 더욱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허허, 이곳은 분명 백리가주 백리중현이 있는 곳, 즉 모용세가에서 준비한 양봉우미의 개가 펼쳐지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 분명한데, 이런 남녀가 엉겨 있었다. 짙은 사기와 도화빛이 형성된 곳에서 열기로 가득하여 주변에 젖은 땅과 지면에 누워있는 갈대는 이러한 강력한 열기로 메말라 버렸는데, 도대체 이 신비한 현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튼 마녀안의 양력이 극대화되었구나. 나는 밥이 다 되어갔으니 이제 뜻만 들이면 오늘 새로운 역사가 단목가에 열리는 것이다. 역시 단목무였다. 그는 백리가연을 안고 있었으며 그의 두 눈에서 붉은색 안광이 터져나왔다. 또한 그의 몸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짙은 사기가 폭발할 듯 뿜어져 나왔으니, 괴공자님, 단목무의 두 눈은 붉은색 광채가 번쩍였고, 이에 반해 백리가연의 두 눈은 짙은 도화빛 눈이 되어 있었으며 정상의 눈빛이 아닌 것이 확실했고, 또한 이 두 눈의 눈동자가 흐릿하여 깊은 잠에서 방금 깨어난 몽롱한 눈빛이 분명했다. 아, 백리가연은 마녀환에 의해 이지가 완전하게 장악된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그녀의 몸에서 깊은 반응을 하는 것 같았다. 여름은 아니지만 매우 덥네요. 그리고 공자님의 품이 아늑하고 이런 공자의 품이 저는 매우 좋습니다. 원래부터 가연의 성정이 남자 알기를 길가의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로 알고 있었던 여인으로 매우 기품이 높은 한떨기 수선화 같은 고귀한 인품의 여인이거늘 지금 이 여인의 행동과 말은 매우 천박해 보였다. 가연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몸을 베베 꼬고 있었으며 그녀의 말소리는 정인군자를 유혹하는 자발적 말로 들렸다. 가연소저. 나는 지금 가연소저를 품고 싶소. 그리고 나는 가연소저와 지금 소저와 나눌 운우지정으로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이다. 아, 공자라면 좋아요. 백리가연은 마녀환의 양력으로 두 다리에 힘이 빠졌고 단목무는 두 손에 힘을 주어 백리가연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였다. 꿀꺽. 단목무는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백리가연을 안고 긴장이 되었는지 마른 침을 삼켰다. 좋구나. 비록 가연이 나를 단목무로 알지 못하고 괴공자란 놈으로 여기지만 말이야. 지금 모용세가에서 준비한 양봉우미의 개로 백리가주가 척살되면 이 가연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나를 신랑으로 여겨 우리 연의 개성으로 나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아. 내가 가연만 얻게 되면 모용세가도 우리 단목가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용정이 나를 잘 대해주지만 세상 일은 모른다. 나에게도 한 가지 확실한 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가연아,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아내요. 나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다. 지금 세상에서 너의 세가가 유통하는 소금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는 금이니 말이다. 단목무는 안고 있었던 가연을 바닥에 갈려있는 갈대에 누였고 그는 다시 일어서서 본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 무복을 벗었다. 매우 균형 잡힌 단목무의 상체가 드러났고, 나는 용봉지회 첫날부터 널 보며 내 몸이 안달이 났구나. 그래서 잘 때마다 내가 나타나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하늘은 기다리는 자에게 결코 좋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개척하는 자에게 하늘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허허, 단목무의 사악한 미소는 바로
삼두육비라 불리는 아수라의 미소라 할 수 있지 않은가. 3개의 머리와 6개의 손을 가진 지옥의 악신 싸움꾼 그 아수라란 말인가. 이때 휙킥 휙킥 휙킥. 팍! 아이쿠. 철퍼더. 공중에서 무언가 날아와 단목무를 덮쳤고, 단목무는 지극히 극강한 고수였지만 그동안 겪었던 류지혁에게 2번의 고초와 상황인지라 자신을 덮치는 것을 인식 못한 채 미확인 물체를 안고 쓰러져 버렸는데, 이 단목무의 2눈은 이제 정상인의 2눈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물체를 확인하고 기겁했다. 이는 머리 잃고 죽은 무사로 보였으며, 죽은 사자는 바로 백색 무복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 무인은 저광의 부하가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광의 부하라니. 부스럭 부스럭. 저벅 저벅 저벅. 갈대숲 갈대를 헤치고 나오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흑의 무복을 입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다른 무사가 들려 있었는데, 툭. 어깨에 메고 있는 다른 무사도 지면에 던져놓았다. 역시 이자도 백색 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입에서 한 줄기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그는 지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이자도 분명히 죽어버린 사자가 확실했다. 허허, 단목무의 축제였던 이 현장에 나타난 인물은 누구란 말인가. 저벅 저벅 저벅. 척! 툭 툭. 이봐, 옆장에서 무슨 해괴한 일인가? 여기서 여인을 끼고 잠이라도 자려는 것이냐? 잠을 자려면 숙소로 돌아가던지. 아, 류지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면사를 한 얼굴이었고, 그는 단목무의 다리를 발로 건드리며 말했으며, 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2눈에 예리한 살기가 흘러나왔다. 백리가연이란 말인가? 류지혁은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마쳤다. 이 개만도 못한 잡놈이 백리가연을 농락하고 있었군. 류지혁은 백리가연이 쓰러진 모습과 그녀의 2눈에서 나오는 도합빛을 보며 면사에 드러난 그의 2눈은 잠시 파르르 떨었다. 일어나라. 지혁의 말에 어라? 이 음성은 제 팽가 놈이구나. 쓱. 대라 천권. 휙. 쾅. 선보 일천. 단목무는 은밀하게 또한 신속하게 일어서며 신왕의 무국천례권을 시전했다. 물론 류지혁이 생각하는 그 상 노인의 무공이었으며, 이는 바로 구주 21천에 속한 10권 권천의 절대 무공이었으나 단목무의 경지와 그의 내공은 신왕과 비교하여서 조족지혈이었으니 그의 권은 그저 다른 절정 고수보다 조금 우위를 점할 뿐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류지혁에게 있어서 감히 그의 옷깃이나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저 목표를 잃은 단목무의 권은 허공을 휘저었고, 그의 권에서 경력이 일어나 권기가 발출하여 나라가 쾅하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스르르. 아, 진정하라고. 류지혁은 단목무와 조금 떨어진 자리에 호련히 나타났는데 그의 흐릿했던 신형은 뚜렷한 모습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매우 맑은 눈빛이었다. 여서가 잠잠해라. 이놈아, 내 놈과 나는 평생 숙적인데 무슨 개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단목무는 매우 불쾌한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그동안 꿈을 꾼 것이 아니었구나. 녀석은 분명히 존재했던 놈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곳 백리세가의 사냥터에 나타났단 말인가? 그리고 녀석은 정말 제 팽가 소속인가? 저 면사를 벗겨야 하는 것인데. 단목무는 잠시간 류지혁을 보며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스치고 지났다. 그는 류지혁이 제 팽가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이 팽가 놈아. 너는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너는 정말 나와 무슨 억하심정을 가진 것이냐? 너는 오늘 우리 단목가가
새로운 세상을 여는 현장에서 방해했으니 말이다. 그는 말하며 자신에게 날아왔던 저광문 살수를 보았다. 어라? 지금 보니 저 녀석은 저강문의 살수단이 아닌가? 어떻게 녀석이 팽가의 자손에게 목숨을 잃은 것인지. 단목무의 미간에 고립했다. 많은 생각은 할 필요 없구나. 나는 단목가의 새날이 열리든 새 세상을 개척하든 관심이 없다. 그러니 그렇게 인상을 쓸 필요 없구나. 흐흐흐흐. 뭐 관심을 두든 말든. 그런데 말이야, 내 녀석이 죽인 이 무사들은 뭔가? 아, 별것 아니다. 나도 옆장을 돌아다니며 사냥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말이다. 사냥감을 찾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곳 갈 때 군락지에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수상하게 숨어서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서 말이다. 귀식대법을 전개하고 숨어있는 놈들은 언제나 불순한 무리구나. 그래서 두 놈에게 접근했는데 녀석들이 미치지 않고서 오히려 내게 살수를 펼쳐 간단하게 두 놈 보낸 후 주웠는데 내 놈을 만났으니. 허허, 그놈 말하는 본새는 뭔가 서강문의 살수대는 매우 특화된 훈련을 받아서 소절정 고수 이상을 제외하고 잘 들키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저놈이 우리 연의 몸은 특화 살수를 동네 아이들이 시내에서 건진 물고기처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더란 말이지? 흐흐흐흐. 단목무는 겉으로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깊이 긴장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나도 내 녀석에게 궁금한 것이 있구나. 너 혹시 구주 21천에 속한 10권 권천의 무국천례권을 펼친 것이냐? 어라? 허허, 기막히군. 우리 단목가의 무공 스승을 언급하다니. 맞는 것 같군. 권천을 단목가의 무공 스승이라 말하니 말이야. 흐흐흐흐. 그렇다. 구주 21천 권으로 구주를 다스리는 10명의 절대 초인 중의 권천은 우리 단목가의 백년손님이요. 무공 스승이구나. 백년손님이라? 그렇다. 단목소연은 비록 나의 사랑하는 누이지만 권천님의 아내이기도 하지. 흐흐흐흐. 류지혁의 얼굴, 면사에 드러난 두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무국지연의 문지기가 바로 단목가의 사위란 말인가? 역시 상노인은 구주 21천의 10권인 권천이었어. 류지혁의 눈빛은 조금 심각한 빛이었다. 매우 유감이군. 사문을 정리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사로이 문지기가 가문을 세울 수 있는가? 그저 우리 무국자를 기다리고 섬겨야 할 신분이 말이야. 도대체 무국지연, 무국담로의 문지기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류지혁은 권천을 생각하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좋아. 나는 말이야. 내가 권천을 스승으로 두었다면 사문을 정리하고자 결정했다. 사문. 권천을 상대로 광호하게 말하다니. 내 놈이 나의 스승인 권천님과 같은 사문이냐? 이놈아, 내가 바로 연의 단목가구나. 권천님은 신앙문의 신앙이란 말이다. 그러면 내 놈, 새 팽가 나부랭이가 신앙문과 한 몸이냐? 뭐 말도 안 되는 게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구나. 나는 그동안 내 놈의 내공력을 가져왔으나 오늘 이후로 내 놈의 더럽고 혼탁한 내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녀석을 비루먹는 개처럼 만들 것이다. 허허, 이후의 자식이 무슨... 그리고 단목무는 류지혁의 큰 소리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제길, 내가 하려던 말을 끊어버리다니. 나는 내 놈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너에 대한 내 계획을 바꿀 것이다. 나는 그저 광룡과 곽현의 죽음이 궁금했었다. 허허, 팽가놈이 이 대목에서 왜 광룡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애석하지만 내게 설명할 시간과 여유가 없구나. 휙! 어라? 버티면 너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는 이미 나의 권역 안에 있구나.
이런 내 진기를 모두 끌어올렸으나 왜 지지직, 지지지. 류지혁은 우수를 쭉 뻗어내어 단목무를 향했고 단목무는 알 수 없는 거대한 경력에 의해 류지혁에게 점점 끌려가고 있었다. 마침내 휘이 척. 컥 허허 이런 지금 류지혁이 전개한 능공선물은 일반적인 무림에서 고수가 전개하는 격공선물의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정리하고자 맘먹은 것은 내 놈의 더러운 내기를 나의 내공력으로 만들기가 싫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곳 갈대밭은 복마전에 소굴이 되어 있구나. 지독한 마귀와 혈양이 난무하니 말이다. 우선 내 놈과 놀았던 것에 고마워서 내 놈의 목숨은 끊지 않으마. 무슨 말이여. 멱살을 잡힌 단목무는 힘을 쓸 수 없었다. 강호란 것이 그렇지 않은가. 강자존으로 역시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약해지는 것이 이곳 강호이기에 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목을 놓아주시오. 크크. 단목무는 목이 메어왔다. 짧은 말을 하는 것도 그에게는 오랜 시간이었으니 말이다. 허, 휙, 쿵. 객. 류지혁의 결정은 매우 간단한 한 수였으니 그는 우수를 들어 올려 단목무의 하단전에 좌수를 꽂아 넣었으며 아무래도 이 한 수의 단목무는 기해혈이 파괴되어 하단전이 망가져 완전하게 무공을 잃어버려 지면에 던져버려 바닥에 얼굴을 박혀 꼬꾸라졌고 그는 죽은 자와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 그는 죽지 않았더라도 깊은 내상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허허 그런데 류지혁은 얼굴의 면사를 벗었다. 아, 화마로 인해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얼굴이 바로 이런 얼굴일까? 류지혁의 얼굴은 화마에 그을려 피부가 엉긴 모습이었다. 저벅, 저벅, 저벅. 그는 누워서 숨을 헐떡이는 백리가연을 보았다. 지혁은 가연에게 다가가 본인의 발 앞에 누워있는 가연을 보았다. 심각한 수준이군. 그는 백리가연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았고 가연의 두 눈이 도합빛이 더욱 진하여 주변으로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인의 급한 숨소리. 뭐지? 류지혁은 사실 여인을 잘 몰랐다. 그는 여인을 알기 전 만타무국봉의 최고 경지인 무국지체를 이루는 과정에 있었다. 이는 일종의 동자공으로 남자가 동정을 지켜야 무국지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 물론 지혁은 지금 무국지체를 온전히 이뤘지만 말이다. 이 무국지체는 불괴지체의 최고봉이라 생각하는 좋을 것이다. 물론 이 무국지체는 더 많은 신비를 가진 인간계보다는 신계의 신체라 보면 좋을 것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가연 소전은 독에 당한 것인가? 류지혁이 생각할 때 잠시 이대로 둔다면 가연이 죽을 것 같다는 심증이 지혁의 판단이었다. 그는 내기를 이용하였고 비록 손으로 진맥하지 않았지만 가연의 증상을 구석구석 살피고 있었다. 나는 이미 백독불침의 신체를 넘어섰으니 가연 소저의 내기 안에 돌고 있는 독을 내게로 가져온다면 가연 소저는 괜찮아지겠지. 지혁은 쭈그려 앉았고 가연의 손을 우수로 잡았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는 내가기공을 이용하여 가연의 몸속 독소를 자기에게 끌어오는 것 같았다. 허허, 가연의 몸에서 신비한 도합빛이 번쩍하였으며 잠시 후 이러한 신비의 빛은 지혁에게 옮겨와 지혁의 몸에서 한 번 번쩍하며 사라졌다. 어라, 이것은 독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군. 이러한 기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일단 내기로 다스려야 하지만 저쪽에서 벌어지는 혈전이 더욱 심각한 것 같아. 내가 잠시 돌아본 묵지에서 여전한 내력 대결이라니. 대단한 자들이 대결하는 것 같구나.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류지혁은 두 눈은 여전히 감고 홀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머, 휙! 짝! 가연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후에 눈을 감고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던 지혁의 뺨을 때렸다. 지혁은 정말 극강의 고수란 말인가. 그는 여인의 매서운 출수에 얼굴이 고정되어 있었으며 다만 피부가 엉긴 얼굴에 희미하게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이것이 무슨 짓이오? 아니, 괴공자야말로 남의 손을 잡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가연 소저가 쓰러져 있어서 상태를 살폈으며 다만 가연 소저의 기혈이 매우 흐트러져 있어서 바로 잡아준 것이오. 어머, 내가 실수하였나? 가연은 순간 자신이 실수한 것 같아 자책하며 주변으로 돌아봤다. 한쪽 끝에 2명의 백색 무복을 입은 무사들이 죽어 있는 것과 또한 단목모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았고 가연은 문일십지의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래서 대충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잠시 침묵 후 류지혁은 눈을 뜨며 가연 소저는 이곳을 정리하시오. 나는 아무래도 묵지로 가야 할 것 같소. 괴공자님, 묵지라니요. 묵지는 만독지인 만독담이 있는 곳이 아닌가요? 그곳은 우리 가주님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랍니다. 공자께서 광산을 개발하실 때 이곳 만독지는 금지로 가주께서 말씀하셨을 것인데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곳에서 지금 사달이 벌어지고 있어. 알 수 없는 고수들이 경천동지의 내력 대결을 하는 것 같소. 아니, 공자님. 이곳에서 묵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력 대결하는 것을 느끼신단 말인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허리다. 우선 저 녀석이 가연 소저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보니 단목무 소엽이 준 주먹밥을 먹고 기억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볼일을 보러 간 팽원 소엽도 주먹밥을 먹고 어떤 어려움을 겪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소. 나는 저 녀석을 데리고 묵지로 가겠소. 혹시 이곳에서 벌어지는 사달이 저 녀석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그리고 가연 소저는 속히 우리 조로 돌아가서 다른 5대 세가의 가주들과 우리 백리세가의 식솔들을 불러와야 할 것 같소. 내공력이 깊은 자들과 최소 장독에 노출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자들만 묵지로 불러오시오. 나는 속히 가서 미확인된 위험 앞에 대책을 마련하겠소. 척척척척. 류지혁은 신속하게 일어선 후에 장부답게 걸어 나갔다. 그리고 그는 가볍게 단목물을 어깨에 메고 갈대숲으로 들어갔다. 백리가연은 류지혁의 뒷모습을 보며 난 아무래도 꿈에서 괴공자님의 품에 안겼던 것 같은데. 가연의 얼굴에 홍조가 띄었고 그녀는 미소를 짓다가 백색무복을 입고 죽어있는 살수들을 보며 아무래도 이곳 옆장에 무슨 사달이 일어난 것 같구나. 속히 세가의 무사들과 5대 세가의 가주들을 모시고 와야겠다. 가연은 품속에서 화섭자를 꺼내 들고 불을 붙여 하늘로 쏘아 보냈다. 이 백색 불꽃은 조금 어두운 하늘을 수놓고 빛을 내며 떨어져 내렸는데 아무래도 가연의 행동은 이곳 옆장에서 이미 약속된 수신호인 것 같았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